서늘한 초승달이 하늘에 걸린 그날 이후 도시의 밤은 더 이상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이 기괴하고도 숭고한 추락은 논리와 상식을 비웃듯 고요한 정적을 가르며 매일 밤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심연보다 깊은 어둠이 도시의 마천루를 집어삼키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늘 한복판에서 무거운 육신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떨어져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중력의 저주를 받은 가련한 인형처럼 허공을 허우적대며 내려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잔혹한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원인도 목적도 가해자도 없는 이 초현실적인 사륙 앞에 과학은 무릎을 꿇었고 수사관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형용할 수 없는 허망함만이 감돌 뿐입니다. 도시의 주민들은 이제 잠들기를 거부합니다. 혹여라도 눈을 감았다 뜰 때 자신이 천장 너머의 차가운 대륙권을 유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들의 목줄을 조여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등 뒤로 느껴지는 것은 안락한 매트리스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낚아챌 수 있는 투명하고 거대한 아가리 같은 하늘입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귀 하늘이라는 거대한 무덤.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커튼을 겹겹이 쳐보아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하고도 육중한 추락의 음향은 벽을 뚫고 귓가를 파고듭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자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가 광활한 우주 앞에 던져지는 비릿한 고발장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내일 새벽 차가운 이슬과 함께 바닥에 짓눌린 채 발견될 이가 누구인지. 도시는 이제 거대한 야외 관제소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공포라는 독에게 절여진 채 서로의 얼굴에서 내일의 희생자를 예감합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신의 심술인가? 혹은 차원을 넘어온 굶주린 포식자의 장난질인가? 당신이 지금 바라보는 저 밤하늘은 과연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대로 위, 7번째 희생자의 사체가 형언할 수 없는 기하학적 형태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형 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주먹을 쥐며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의졸였습니다. 하늘이 저주를 내리는 거라면 그 목덜미를 비틀어 버릴 거고 인간이 벌인 짓이라면 그 영혼까지 추적해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그 옆에서 동생 태진은 라텍스 장갑을 낀 채 시신의 상태를 탐욕스러울 정도로 정교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감정이라는 노이즈가 제거된 채 오직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고성능 렌즈처럼 번뜩였습니다. 형, 이건 신의 심판도 형체가 없는 저주도 아니야. 이건 아주 정교하고도 오만한 설계의 결과물이야. 태진이 찾아낸 단서는 희생자들의 목덜미에 남은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미세한 결빙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초고공의 희박한 공기층에 노출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급속 냉각의 증거였죠. 사건의 배후에는 미친 과학자의 비뚤어진 신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양자역학의 대가였으나 학계에서 추방당한 닥터 제로. 그는 도시 상공에 보이지 않는 저주파 반중력 필드를 구축했습니다. 밤마다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는 유전자 배열을 가진 이들을 잠결에 허공으로 견인한 뒤 필드를 일시에 해제하여 중력이라는 가장 정직한 사형 집행인에게 그들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탈을 쓴 살인마의 궤변이었습니다. 인간은 추락할 때 비로소 자신의 미개함을 깨닫는다. 닥터 제로는 모니터 너머로 추락하는 생명들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관음증적 포식자였습니다. 태진은 희생자들의 거주지가 도시의 특정 좌표를 따라 거대한 형상을 이루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과학적 도구를 이용해 종교적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가장 지독한 형태의 공포 마케팅이었던 셈입니다. 형 도지는 동생이 계산해낸 좌표를 향해 마천루의 옥상을 뛰어넘으며 질주합니다.
동생 태진은 태블릿을 통해 닥터 제로가 구축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물을 해킹해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오늘 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내 놈의 그 오만한 망상이 될 거다. 인간이라는 가련한 종족은 얼마나 비대하고도 비겁한 존재인가. 그들은 평생을 대지에 발을 붙인 채 마치 썩어가는 뿌리처럼 중력의 노예로 살아간다. 나는 그들의 안온한 타성이 역겨웠다. 그들이 신성시하는 논리와 과학은 고작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변명에 불과했으니까. 나는 보았다. 마천루의 숲에 갇혀 하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군상들의 비루한 일상을.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 가장 원초적이고도 공포스러운 형태의 해방을 말이다. 나의 반중력 필드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지상의 중력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인간을 가장 순수한 허공의 품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다. 찰나의 비행, 영원한 추락의 미학. 밤마다 내가 선택한 피실험체들이 하늘로 부유할 때 그들의 잠든 얼굴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하다. 하지만 내가 필드를 해제하는 그 찰나, 정적을 깨고 시작되는 자유낙하의 서사시는 그 어떤 오페라보다 장엄하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차름, 체온이 급격히 식어가는 살갗에 맺히는 투명한 얼음 결정들, 그리고 마침내 아스팔트라는 차가운 캠퍼스 위에 그려지는 선열의 기악.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형태의 마침표다. 나는 그 비릿한 파열음을 들으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인간은 오직 죽음 직전의 추락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론적 무게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3. 신을 향한 오만한 조롱. 세상은 나를 미친 과학자라 부르며 배척했다. 하지만 보라, 지금 이 도시를 지배하는 것은 공권력도 종교도 아닌 내가 만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포다. 나는 과학이라는 정교한 메스로 신의 권능을 도려내어 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내가 그들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거창한 증오 때문이 아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거대한 도시를 나의 실험실로, 저 광활한 밤하늘을 나의 처형대로 만들었다. 도진과 태진, 그 가소로운 형제가 나의 해킹 방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군.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다. 나를 잡으러 오는 그 길조차 결국 내가 설계한 추락의 경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닥터 제로의 비릿한 미소. 그는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푸른 빛에 의지한 채 다음 희생자의 좌표를 클릭합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우아하고도 잔인하게 움직입니다. 자, 도진, 태진. 너희는 중력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면 너희 역시 내가 그린 붉은 꽃의 일부가 될 것인가?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결벽적인 태진의 방,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광기 속에서 그는 기어이 시면의 문장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딥웹의 가장 깊숙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10년 전 학계에서 연구 제명된 논문 한 편. 그 제목은 중력의 역설 양자 공진을 이용한 유기체의 수직 견인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디지털 문서 속 행간마다 배어있는 오만하고도 정교한 수식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태진의 망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시를 피로 물들인 그 초현실적인 낙하의 공식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륙의 청사진이었죠. 순간 태진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처럼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뇌세포는 폭발적인 속도로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흐릿했던 살인마의 윤곽이 닥터 제로라는 거대한 괴물의 형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전율을 억누르며 옆방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수를 다짐하던 형 도진을 향해 날카로운 일성을 내뱉었습니다. 형, 도진 형, 이리 와서 이 비릿한 천재성을 좀 봐. 우리가 쫓던 건 유령이 아니었어. 논리라는 이름의 괴물,
닥터 제로의 실체가 여기 숨쉬고 있다고. 태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도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태진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휘저으며 닥터 제로가 남긴 지식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엮어나갔습니다. 이제 수사는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는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살인마가 구축한 오만한 중력의 미로를 향해 직진하는 단호하고도 처절한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진의 차가운 이성과 도진의 뜨거운 분노가 맞물리는 순간 도시를 공포로 밀어넣었던 밤하늘의 저주는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화면에 뜬 복잡한 궤적 지도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자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하나 있지. 우리 형제가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지적 시너지가 그의 반중력 필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닥터 제로의 은신처인 마천루 꼭대기, 공간은 이미 일그러진 중력의 비틀림 속에서 상하의 구분을 잃어버린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제로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제어판을 눌렀고 도진과 태진의 육신은 거대한 손에 눌린 듯 바닥으로 처박히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태진의 손가락이 미리 침투시켜 두었던 나노 교란 바이러스를 실행시켰습니다. 너의 오만함은 결국 내가 신뢰하던 수식의 함정에 빠질 거다, 제로. 중력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거든. 태진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제로가 장악하고 있던 반중력 필드의 주파수가 역전되었습니다. 도진과 태진을 짓누르던 육중한 압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오히려 제로의 발밑에 존재하던 유일한 안식처가 허공 속으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중력의 덫이 스스로의 목을 조여오자 닥터 제로는 중심을 잃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의 아가리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비명 대신 그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것은 밤하늘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광포하고도 처절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보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갈구하던 진정한 해방이다. 중력의 노예가 아닌 중력의 일부가 되어 소멸하는 이 숭고한 파멸을. 그의 육신이 낙하하며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자 마치 혜성처럼 찬란하고도 비릿한 마찰열이 대기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제로는 추락하는 와중에도 허공을 휘저으며 자신이 그토록 조롱하던 인간의 대지를 향해 가장 화려한 저주이자 찬사인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진과 태진의 시야 너머로 닥터 제로라는 거대한 악의 잔상은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의 안경 너머 광기 어린 눈동자는 아스팔트 위에서 선열의 만다라를 그리며 비로소 영원한 정적에 도달했습니다. 한 시대를 공포로 물들였던 천재 과학자의 종말은 그렇게 비참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득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데이터 로그를 폐기했습니다. 그는 중력을 이기려 했지만 결국 중력이라는 가장 정직한 법질서 아래 무릎을 꿇었어. 이제 이 도시의 밤은 다시 고요해지겠지. 닥터 제로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감도는 마천루 위에서 도진과 태진,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떠오르는 새벽녘의 차가운 빛을 맞이했습니다.